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할까요? 예, 오늘은 또 특별한 작가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 그럼 히가시노 게이고가 아닌 분이네요. 아닌 네, 분이죠. 네. 예, 미야베 미유키 여사를 오, 해보겠습니다. 미미 여사, 미야베 미미 미유키. 여사, 맞죠. 예. 국내 팬이 정말 많으시죠. 어마어마합니다, 팬들이 아주. 네, 예, 미야베 히가시노 미유키. 게이고 못지 않을 정도의 음, 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뭐 작년에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2020년부터 히가시노 게이고가 아닌 분의 그 작품도 좋은 작품들을 소개하겠다 했는데 그렇게 따져보니까 미야베 미유키가 작가 숫자로는 아홉 아홉 번째시더라고요. 번째 네, 예, 아홉 작가네요. 번째 네, 작가가 그러게요. 되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사실 미야베 미유키를 막 썩 좋아하신 건 아니잖아요. 예, 제가 저희 방송 아마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은 언뜻 제가 얘기도 했었는데,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미미 여사의 작품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몇 음, 권을 읽어봤는데 그렇게 와닿지 않았다, 뭐 그렇게 좀 느끼고 있었는데, 네, 근데 이번 방송을 좀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네, 또 이 화차, 이제 워낙 화차가 유명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대표작이죠. 네, 예, 화차를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음,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읽고 이제 오랜만에 읽은 건데, 네. 10년 전에 왜 재미없다고 느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상태예요. 저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세요? 예, 교수님 기준으로 이제 뭐 치정이라든가, 뭐 살인이라든가 또 뭐 기묘한 엽기적인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조금 않았을까요? 없죠. 예, 조금 없죠. 근데 희한하게 이번에 읽어보고 굉장히 재미있었고, 네,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음,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미야비 미유키를 이렇게 방송하는 거를 썩 내키지 않았는데, 네. 화차를 읽게 된 계기가 있어요. 아, 어떤 거죠? 이게 얼마 전이죠. 네, 2021년 1월 9일에 네, 처음 우리 방송 댓글에 들어오셔서 글을 남겨주셨는데, 네. 웃음 장모님인데요. 웃음 장모님, 예, 첫 어, 댓글인데, 그곳에서 아, 화차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군요. 해주셨어요. 제가 그럼 소개를 이걸 해드려야 소개를 좀 되겠네. 해주시죠. 예. 어머, 4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초창기 때부터 팬인데 너무 내색을 안 했네요. 이런 분들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우타노 쇼고의 벚꽃 지는 계절에 그대를 그리워하네와 미미 여사의 화차 소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상하게도 회사 가기 싫을 때 이 두 책을 생각하면 회사 가기 싫은 마음이 쏙 들어갑니다. 대출이 좀 있어서 그런가? 더 히가시노 게고 영원히 쭉 갔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멋진 프로그램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그러고 예, 보니까 저희가 4주년 축하 댓글이 많았어요. 맞습니다. 예, 제가 굉장히 많았죠. 일일이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예, 네, 웃음 장모님 감사하고요. 예, 웃음 장모님 덕에 또 이렇게 미미 이 작가의 미미 여사의 작품을 소개를 해드리게 됐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은 미야베 미유키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미야베 미유키의 화차를 네, 이제, 예, 뭐 제일 유명한 작 화차 그럼요. 그리고 그 예. 이후에 일반 편 이후에는 스포일러 스포일러 편 버전까지 두 함께 편을, 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미야베 미유키 지금도 뭐 왕성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좀 양력을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1960년생이시고요. 그럼 히가시노 게이고보다는 연배는 더 두 살 적고, 어리신 거죠. 네. 올해 사실 이제 작년이었네요. 작년에 사실 이제 60을 맞으신 거죠. 우리 나이로 따지면 회갑인 거고, 회갑이신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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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예, 62세가 된 거죠. 예. 근데도 지금까지도 뭐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대단하신데요. 네,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속기 전문 학교를 다니고 나서 법률사무소에서 속기사로 일을 했어요. 속기사 예, 빨리빨리 쳐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느낀 게 그런 뭐 속기사니까 막 빨리빨리 뭐 강연회도 하고 뭐 되게 많이 쳤대요. 테이프 네, 같은 거 들으면서 문자로 바꾸고. 음,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훌륭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요. 음, 추리소설을 원래 좋아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추리소설을 나도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음, 뭐 전혀 어떻게 쓸지 이런 거 모르니까 2년 동안 상당히 오래 다녔더라고요. 2년 동안 그 고단샤라는 출판사에서 하는 그 무슨 소설 학교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소설 어, 교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소설 쓰는 법 뭐 이런 거. 음.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했더라고요. 예. 2년이나. 예. 그리고 27살에 그 세 번이나 이제 투고 끝에 그 우리 이웃의 범죄라는 단편인데 음. 이걸로 그 올 요미모노 추리 소설 신인상을 받고 이제 데뷔하게 됩니다. 와, 그 뭐 삼전사기네요. 세 번 그렇죠. 두고 예. 끝에 신인상을 받으셨고 그 이후로는 뭐 탄탄대로일 것 같은데 그 데뷔 이후부터는 뭐 상복이 상당히 많은 작가라고요. 아니 그 상 이렇게 많이 탄 작가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상을 많이 탔어요.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가 상당히 많이 또 질투심을 맞습니다. 가지시는데요. 맞아요. 예. 예. 두 분이 친해요 또. 아, 그래요? 예, 실제로? 친해요. 그 얘기도 나옵니다. 나중에 네네, 한번. 네. 근데 그 데뷔 이후에 이제 마술은 속삭인다. 1989년작으로 일본 추리 서스펜스 대상을 타고 용은 잠들다. 아, 91년에 너무 잠들다. 예, 일본 추리 작가 협회상을 타고요. 예. 그리고 이제 92년에 화차 이걸로 야마모토 슈고로상을 타고 그럼 이 화차가 상당히 초기작인 거네요? 초기작입니다. 근데 이런 작품을 사실 이 쓰셨다고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 이렇게 뭐 유명하고 상도 타고 했잖아요. 예. 이 화차 이전 작품까지도. 음. 그런데 별로 많이 팔리진 않고 그렇게 진짜로 유명하진 않았어요. 아. 그런데 이 화차가 음. 대박을 칩니다. 화차가. 대박이 났군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과 같은 아주 유명한 이제 작가가 되는 아주 중요한 책이 화차였어요. 네. 그리고 97년에 뭐 가모우 저택 사건으로 일본 SF 대상을 타고 SF 쪽인가요, 그건? 예. 뭐 그러니까 다양해요, 정말로. 예.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네. 99년에 그 이유라는 작품으로 나오키상을 이유. 타죠. 예. 제일 큰 상이었죠. 음. 나오키상을 타고 그리고 2001년에 모방범 아, 이것도 정말 엄청나죠. 수작이죠. 예, 엄청나죠. 이걸로 마이니치 출판 대상 특별상, 뭐 시바 료타로상 이 한 작품이 상을 6개나 타요. 좀 욕하신 거 아니시죠? 시바 시바 료타로 료타로상. 료타로상. 예. 하여간 상을 뭐 엄청나게 탔고요. 음. 뭐 최고의 뭐 미스터리 작가의 자리에 아주 등극하게 될 정도로 그렇군요. 예. 유명해지고요. 네. 우리 또 마스모토 세이조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그 2층의 천국 그 2020년 12월에 방송된 네, 2층의 저희가 천국 소개했죠. 예, 할 때도 한번 얘기를 했던 건데 다시 네. 한번 그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음. 그 마스모토 세이조를 그렇게 존경해요. 미야베 미유키가. 네. 그래서 뭐 본인이 뭐 장녀라고 뭐 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또 마스모토 세이조 걸작 단편 컬렉션 3권의 편집을 맡아서 뭐 서문을 맞아요. 쓰고 그거 설명해 해설도 했다. 주셨었죠. 예. 예, 설명했었죠. 네. 그, 미야베 미유키가 관련해서 얘기를 한 게 있었군요. 예, 예. 그거는 뭐 넘어가죠. 저희가 그 2층의 천국 때 했었으니까요. 그러시죠. 예. 예.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미야베 미유키의 작품 세계를 좀 그 주제로 삼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죠. 작가의 네. 작품 세계. 어떠십니까? 일단 제가 보니까 뭐 소설을 재밌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음. 뭐 몇 권 안 써놓으면은 뭐 좋긴 하지만 더 뭐 읽을 게 없고 더 이야기할 거리도 없는데 예. 히가시노 게이고도 엄청나게 써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몇 년째 다작이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뜨면 이제 그 역주행이라고 하죠. 역주행. 이 그러니까요. 작가 책이 재밌는데 하면 막 맞아요. 골라서 읽게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근데 이 미야베 미유키의 책도 엄청납니다. 몇 권이나. 제가 뭐 도저히 일본에 출간된 거를 예. 찾아보다가 잘 못 찾았거든요. 몇 권이 됐는지. 세일러 마스님한테 도움을 좀 받으시죠. 좀 조언을 받아야겠어요. 예. 한국에 번역된 것만 한 70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0작품이나 그렇게 많아요? 엄청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가 흔히 그냥 뭐 아까 잠깐 소개해 주셨던 상 받은 거 있잖아요. 용은 잠들다, 뭐 화차, 모방범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그러시죠. 실제로는 많이 번역이 됐군요. 아유, 그러니까 히가시노 게이고가 지금 83권, 83권이 번역돼 있거든요. 그건 뭐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 그러니까, 수준인데요. 예. 다작이라는 점에서도 정말 놀랐고요. 엄청난 작가구나 놀랐고요. 이 작가의 그 작품들이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유형이 있습니까? 예, 유형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형이 현대 도쿄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건을 소재로 한 미스터리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시대 소설이 있어요. 이게 참 재밌는데 에도 시대, 그러니까 도쿄의 옛날 시대죠. 네.
뭐 우리를 따지면 뭐 조선시대 뭐 이런 건데, 음. 그 에도 시대를 배경으로 한 시대 소설도 굉장히 많이 수십 권을 썼어요. 어. 그리고 그렇다고 이게 무슨 뭐 순문학 이런 건 아니고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인데 배경이 이제 옛날 배경인 거죠. 음. 또 그런 게 있고, 또 한 부류로는 이제 10대 소년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는 성장 판타지도 뭐 있다. 뭐 어. 이렇게 참 놀랍죠. 예. 야, 이 세 가지 유형을 이렇게 꾸준히 쓸 수가 있나요? 대단하다. 그러니까 네.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인기 있는 작품 세 개가 그 음. 앞에서도 했던 것처럼 화차하고 이유 그리고 모방범. 음. 이게 이제 사회파 미스터리 3부작으로 묶여 있고요. 제일 인기 있습니다. 이 세 네. 권이. 그러니까 이것도 사회파. 그러니까 이게 그 마츠모토 세이토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네. 그 마츠모토 역량이에요. 세이초. 예. 예, 다 사회파예요. 음. 그래서 그 이 소설들에 보면은 이제 뭐 그 일본의 사회 경제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또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음. 놀라울 정도로 이제 공감이 가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 세 권을 짧게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면요. 네. 그 화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80년대 후반에 그 신용카드 남용으로 일어나는 이제 개인 파산, 뭐 음. 신용 불량자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작품이고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사회파라고 해서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면 뭐 추리소설에 재미가 없잖아요. 어. 뭐 개인 파산, 신용 불량자 우리가 그 읽는 거는 아니니까요. 음. 근데 미스터리한 거를 굉장히 잘 이렇게 섞어서 소설을 씁니다. 그래서 화차 같은 경우도 한 여성이 이제 의문의 실종 사건이 일어나는데, 음. 그거를 이제 추적해 나가면서 아주 재미있게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네. 화차는 어차피 다음 시간에 예, 자세하게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유라는 거 이제 나오키 상탄 건데, 네. 이것도 이제 90년대 중반 일본 경제의 버블이 무너지고 뭐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면서 나타난 일련의 어. 현상들인데, 그 이것도 잃어버린 20년, 그렇죠. 잃어버린 예. 10년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시작되는 데죠.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것도 살인 사건과 연결이 돼 있어서 음. 아주 흥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방범, 그 유명한 이 모방범인데, 음. 이게 1500페이지짜리예요. 1500페이지. 맞아요. 이게 세 권인가로 나눠져 세 권입니다. 있는데 두꺼운 책 한 세 권, 권. 한 권도 사실은 맞아요. 상당히 두껍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이야기가 처음에 아주 흥미롭게 시작합니다. 음. 공원의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여자의 오른팔이 있고 핸드백이 있어요. 아, 이게 교수님 흥미롭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끔찍하게 시작을 하는 거죠. 섬뜩합니다. 네. 이게 범인이 근데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방송국에 흘리고 있고, 음. 또 뭐 이렇게 돼요. 그리고 뭐 스스로의 범죄를 공개적으로 자랑까지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이 뭐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 음. 이 범인의 목적이 과연 이제 무엇인가, 뭐 이렇게 궁금하게 만들어주는 소설이고요. 네. 그러니까 뭐 1500페이지가 넘도록 음. 아주 뭐 중간에 반전도 있고 아주 음. 뭐 재미있는 소설이죠. 네.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시기를 미야베 미유키는 역사 미스터리도 많이 썼다 그러셨잖아요. 예, 조금 더 소개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이게 참 유명한데, 사실 이 일본은 역사 미스터리 분야가 굉장히 그 다양하고 많더라고요. 또 어. 작가들이 꼭 쓰고 싶어 하는 분야고, 뭐 호러물도 상당히 많잖아요. 호러물도 판타지도 많고요. 많고. 예. 예. 기담, 괴담 이런 것도 맞아요, 많고요. 맞아요. 예. 예. 근데 재밌는 거는 히가시노 게이고가 역사물을 하나도 안 썼어요. 현대물만 쓴 거죠, 그죠? 현대물만 예. 썼어요. 그래서 뭐 그런 뭐 질문도 받고 그랬다고. 근데 뭐 음. 자기는 그 도저히 그거는 뭐 못 쓰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미야베 미유키는 역사물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음. 그래서 뭐 에도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뭐 시대 미스터리 시리즈 뭐 이렇게 뭐 수십 권이 나와 있고요. 음.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러의 특성을 나타낸 것들도 많이 있고요. 음. 뭐 기이한 이야기, 뭐 네. 이런 불가사의한 일들을 다룬 작품들도 많고요. 음. 그러니까 뭐 도깨비가 나온다든가 괴물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음.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이야기 속에서 어떤 사람의 마음 속에 자리 잡은 어떤 어두움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러니까 표상하는 게 또 다르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뭐 시대만 옛날인 거지, 음. 어떻게 보면은 뭐 현대 미스터리의 어떤 사회 모순, 불합리한 구조 이런 것도 많이 이제 나타내주고 있고요. 네. 되게 중요한 게, 네. 이 미미 여사의 책이 우리나라에 소개되는데 한 출판사가 아주 공이 큽니다. 예, 어디죠? 그 북스피어 출판사인데, 북스피어?
예, 이게 마스모토 세이초도 여기서 거의 다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이거 북스피어 출판사 관계자가 듣고 계시면 저희한테 좀 연락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그 대표, 그 김홍민 대표님인데, 네. 그분도 아주 글도 잘 쓰시고 재밌는 어, 분인데, 어. 뭐 재미가 없으면 의미도 없다, 뭐 이런 말로 또 본인이 뭐 수필집도 쓰고 그랬어요. 그 어, 제목으로. 그 흔히 하는 말인데 그 재미도 없고 의미도 의미도 없고 뭐 이러지 없고, 않습니까? 예. 그러죠. 아, 북스피어 출판사 사장님. 예, 예. 거기서 저희 이제, 한번 프로그램 모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예. 이 사실 미미 여사라는 그 별명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팬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 네. 굉장히 한국에 이제 팬이 많은데, 그 북스피어 출판사 이제 얘기를 좀 더 하면요. 음, 2015년에 그 북스피어 출판사 주최로 미미 여사의 팬 3명, 한국 팬이에요. 네. 3명을 선정해서 일본에 가서 인터뷰를 심도 깊게 한 적도 아, 있어요. 그래요. 예, 그게 그 이제 완전 팬 미팅 맞네. 완전 팬 미팅이에요. 무슨 일본까지 뭐, 가서. 예, 2시간 반인가를 했다니까 예. 엄청나고요. 음, 그 미미 여사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친근감이 있는 분이에요. 어, 사람들하고도 친화하고 이런 것들이 어, 어떤 작가들은 약간 그러니까 히가시노 게이고도 약간은 은둔적인 성격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미미 여사는 굉장히 그 친근감이 있어가지고 아니, 그 그러면은요, 교수님. 예, 우리, 더 미야베 미유키를 해서 일본에 가서 작가를 한번 아 히가시노 한번 게이고는 이 작가분은 원래 이뭐 아이 보기 힘들어요. 은둔의 예, 작가라 만나기 맞아요. 힘든데 예. 미야 더 미야베 미유키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냥 보니까 작품도 이렇게 많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분은 방송만 하면 그냥 만나셨을 것 아, 같은데. 그러게요. 한번 생각해 보죠, 뭐 진짜. 예, 맞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한국 그 팬들하고 인터뷰 중에 네. 한국 영화에, 그러니까 되게 어, 친한파예요, 이분이. 네. 엄청나게 한국을 좋아하고, 그래서 인터뷰 중에 한국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어. 그 미미 여사가 그 한국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나오는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영화의 경우는 한국이 더 훌륭하거든요. 일본 영화는 뭐 완전히 지고 있죠. 제 소설이 영화된다고 그랬더니 뭐 실명을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여배우가 그렇다면 한국에서 만든 편이 더 낫다라고 말한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 영화를 일본에서 리메이크한 경우도 있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뭔가 박력이 사라진달까? 신기하죠? 한국 영화는 이렇게 재밌는데 일본 영화는 왜 이렇게 맥을 못 줄까요? 이건 정말 진심이 드러나 있는데요. 아, 예. 그러니까요. 영화 얘기가 나서 말인데 이 미야베 미유키 이분이 우리나라 봉준호 감독의 열렬한 팬이라면서요. 아유, 뭐 열렬 뭐를 넘어서서 뭐 광적인 팬이시더라고요. 아, 보니까. 그래요. 예, 예. 깜짝 놀랐어요. 살인의 추억을 보고 네. 푹 빠졌고, 또 그 예. 괴물 영화 있죠, 괴물. 봉준호 아, 네. 감독님의 미야베 미유키도 좀 특이하신 분이네. 아주 살인의 재밌는 분이에요. 추억을 보고 푹 빠져서. 아니, 본인이 그런 뭐 소설 쓰니까 뭐. 네. 근데 또 괴물도 그렇고. 괴물 영화를 영향을 받아서 이번에 뭐 본인이 기생충은 당연히 받겠네요. 당연히 뭐 했겠죠. 예. 괴수전이라는 책을 또 집필할 정도예요. 괴물의 영향을 아. 받아서. 아. 예, 그 얘기를 듣고 또 봉준호 감독님이 그 괴수전이라는 미야베 미유키의 책을 구입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 근데 하여간 그 봉준호 감독님을 워낙 좋아해서 그 여러 차례 자신의 작품을 영화화 해달라고 요청을 할 정도였고요. 음. 근데 이제 봉 감독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미야베 미유키가. 아, 뭐, 이거 뭐 책은 못 읽었어도 제목은 들어보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어요. 예, 그런 같은 얘기도 제목의 있고. 영화도 있으니까요. 한국 예, 영화도. 또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 봉 감독님이 그 칸 영화제에 참석을 했는데 네. 마침 그때 미야베 미유키 여사도 있었다 그래요. 아. 그래가지고 그 출판사 관계자를 음. 봉준호 감독 그 숙소까지 보내가지고 음. 한번 이렇게 영화화를 좀 해볼 수 있느냐고 아, 부탁까지 자기 작품을. 자기 작품을. 예. 어. 그래가지고 봉 감독께서 이제 그 읽어본 적이 없는데 예. 꼭 읽어보겠다라고 음. 하니까 음. 그 책을 미유키 여사가 미야베 미유키 여사가 자신의 책을 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 또 뭐 모방범 같은 경우에는 네. 봉준호 감독이 그 영화화 하는 것을 아주 고민을
한 적이 음. 있다고 본인이 언급을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영화 엄청 길어질 것 같은데 그거. 그러게요. 자, 지금 저희가 미야베 미유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예, 좀 많이 갔는데 예, 뭐 작가가 컴퓨터 게임을 상당히 좋아했다. 예,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뭐 독특한 맞아요. 사무실도 있다고 그러는데 사무실 얘기만 살짝 예, 해주실까요? 그럴까요? 예. 그 여러 두 작가와 그러니까 세 명인 거죠. 네. 오사와 아리마사라는 작가가 있고요. 하드보일드 음. 소설가인데 네. 그리고 이 정말 유명한 교고쿠 나츠 있고 음. 이거는 뭐 망냥의 상자 뭐 엄청나요. 저도 뭐 한국에도 많이 번역돼 있고요. 네. 그리고 미야베 미유키 이렇게 세 명이 모여서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음. 사무실 이름을 그 세 사람의 성에서 한 자씩 갖고 왔어요. 아. 그래가지고 대극궁인데 이거를 뭐 어. 일본 발음으로 다이쿄쿠구더라고요. 예. 이걸 내고 이제 셋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예. 이야기가 뭐 유명합니다. 사무실을 그 연합으로 쓰는 거네요. 그런 것 예. 같더라고요. 그 사실 임대료 부담 때문에 이런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러게 돈들 많이 번 분들인데. 대극 그러게 말이죠. 자, 교수님 끝으로 그 미야베 미유키의 그 작가에 대해서 또 작품 세계에 대해서 코멘트 해주시면 뵙겠습니다. 예, 미야베 미유키는 그 히가시노 게이고 못지않은 저서수와 넓은 작품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작가예요. 한국에도 수많은 팬층을 거느릴 만큼 인기 있는 작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 방송에서도 예. 소개하고 싶은 작가이기도 합니다. 아니 교수님 근데 예, 정말 이렇게 막 그 한 70권이나 우리나라에 번역된 엄청나죠? 것만 그럴 줄 예, 몰랐거든요. 그렇죠. 예, 예. 더 저도 미야베 놀랐어요. 미유키도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저도 놀랐습니다. 아주. 네. 좋습니다. 미야베 미유키의 일생과 문학 다뤄드렸고요. 그럼 다음 시간은 당연히 화차 예, 화차. 일반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미야베 미유키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고, 뭐 작가 자체가 또 상당히 매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설명을 굉장히 매력 들어보니까. 있어요. 네, 또 친한파시기도 하고, 예, 또 한국 그 영화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고, 네, 미미 여사라는 별명이 다 모든 것을 말해주는데 맞습니다. 놀랍게도 한 70권 정도가 대략 예, 우리나라에 이렇게 번역이 돼 있다는 사실을 또 저 같은 경우 새롭게 알게 됐거든요. 맞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소개를 해드린 대로 미야베 미유키의 대표작 화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반편이고 다음 시간부터 한 2차례 정도에 걸쳐서 스포일러 버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예, 화차 소개해 주시죠. 예. 이 작가의 이제 대표작이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작품을 내고 나서 뭐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상복이 터진 거고. 예, 아, 상복은 상속에다 이미 있었고. 있었고 많이 팔렸어요. 예.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읽지 못한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럼요. 예. 예. 그 작가 본인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일 것 같고요. 네. 이 작품은 일본의 버블 경제가 꺼진 직후인 이제 1990년대 초반의 일본이 배경이고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배경이고 무분별한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인해 야기된 아주 사회적 문제를 소재로 음, 했고요. 근데 이 소재도 뭐 좋지만 소재를 이끌어가는 그 이야기의 전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음,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너무너무 재밌는 소설이고요. 이게 일본에서는 언제 나온 책이죠? 92년 7월에 단행본으로 나왔고요. 네. 근데 바로 단행본으로 나오기 직전에 잡지, 소설 추리라는 잡지에 92년 3월부터 6월까지 연재가 됐어요. 그 연재된 걸 바로 그 다음 달로 그렇더라고요. 단행본을 낸 예, 셈이네요. 빨리 나왔더라고요. 예. 우리나라에는 언제 소개가 됐을까요? 우리나라는 이게 뭐 여러 판으로 지금 나오는데 초판 맨 처음 나온 게 2000년 2월에 나왔고요. 네. 그리고 개정판이 같은 해 12월에 제목이 바뀌었어요. 인생을 훔친 여자라는 제목으로. 인생을 훔친 여자. 예, 요거는 어, 책도 구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제목이 너무 스포일러인데. 좀 그러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목이 스포일러라고 막 좀 뭐라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개정 2판이 2006년도에 나오는데 그게 음. 화차로 다시 나왔고요. 아이, 다시 화차로 나오면 뭐예요? 이미 인생을 훔친 여자.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게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이렇게 팔리고 있는 거는 아마 문학동네 출판사에서 나온 음, 2012년에 나온 화차일 겁니다. 예. 그러면 이 번역하신 분들도 예, 두 다르겠네요. 분인데 네, 이제 처음에 초판, 개정판, 개정 2판은 박영란 번역가시고 네. 문학동네판이 이영미 번역가시고 이렇게 두 근데 분이. 재밌는 거는 이걸 개정할 때마다 쪽수가 늘었어요. 예, 그게 페이지가. 재밌는데 네, 처음에 초판이 366쪽인데 네, 이게 많이 뭐 중간에 축약을 하고 좀 엉터리 번역이에요. 어떤 면에 엉터리 번역이라기보다 네. 뭘 뺐어요, 많이. 그랬군요. 예, 그래서 좀 문제가 있었고, 음, 그래서 개정 2판부터, 개정 2판은 461페이지고요. 네, 그리고 문학동네판은 488쪽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걸 혹시 초판, 개정판, 번역하신 선생님께서 들으실까봐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 예, 어차피 초판, 개정판, 개정 2판까지는 다 같은 분이 하셨고, 그럼요. 예, 예,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빼놨던 부분을 더 다시 이렇게 넣어서, 충실하게 예, 넣어서 만드셨다는 그런 맞습니다. 뜻입니다. 오해하지 맞습니다. 않으시기를 예, 바랍니다. 음, 화차가 상을 많이 받았잖아요. 상 많이 받았어요. 예. 그 야마모토 슈고로 상 탔고요. 그래, 요 지난 시간에도 그래 예, 주셨고, 예. 그리고 92년 주간 문춘 베스트 10 요거 뭐 되게 그 해 나온 베스트 와, 추리소설 꼽는 거니까 중요하죠. 거기에 1위. 1위 했고요. 어, 문예춘추 20세기 걸작 미스터리 베스트 10 했는데 예. 거기서 2위 했고요. 아니, 20세기 걸작은 100년 동안 나온 것 중에, 그러니까 물론, 이게 뭐 대단한 건데 정말. 그렇죠. 예. 음, 그리고 또 이 미스터리가 대단하다 역대 20년 총결산 1위 했고요. 100년 중엔 2위, 20년 중엔 1위로 그러네. 아, 이 대단합니다. 미스터리가 정말. 예. 대단하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상을 많이 타고 인기가 있었던 소설이죠. 그러니까 히가시노 게이고가 상당히 질투심을 느끼셨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게요. 네, 상 받는 거 관심 많으신데. 맞습니다. 네. 이게 다음 회차와 그 다음 회차에 스포일러 버전 방송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만 간단하게나마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시죠. 휴직 중인 형사인 혼마에게 먼 친척 청년인 가지야가 찾아옵니다. 자신의 약혼 여인 쇼코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결혼을 앞두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다 심사 과정에서 과거에 개인 파산을 신청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녀 본인 역시 자신의 파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눈치였어요. 단순한 실종 사건으로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조사를 시작한 형사 혼마는 시간이 갈수록 그녀 뒤에 또 다른 어떤 사람의 그림자가 유령처럼 붙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요. 도대체 이 쇼코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녀는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인가 아주 궁금합니다. 네. 별로 안 궁금하시잖아요. 다 읽으셔가지고. 다 읽었죠? 재밌게 아주. 10년 전에 읽으셨을 때는 별로 재미없었는데. 이해가 안 가요. 네, 예. 그럼 그 웃음 장모님께 예, 우리 그러게 애청자 말이죠. 웃음 장모님께 감사드려야 오히려 돼요, 정말. 감사를 하셔야 예,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이 화차가 이제 불화자의 그 술의 수레걷다. 차차, 차차. 예, 예. 이거 쓰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면서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일본에서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생전에 악행을 한 망자를 태워 지옥으로 옮기는 불수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건 뭐 그 이후에 계속 불구덩이 살아야 되는데 수레까지 불수레로 이렇게. 그러게 말이에요. 참 네.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설 속의 한 여성하고 아주 비슷해요. 이 여성이 많은 빚을 지고 지옥과 같은 나날을 보내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런 때 다음과 같은 이 책에 나오고 영화에도 나오는데 다음과 같은 독백을 해요. 어쩌다 이렇게 많은 빚을 지게 됐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난 그저 행복해지고 싶었을 뿐인데. 예. 빚 져서 예. 행복해지는 거는 행복이 아니죠. 그렇죠. 이 한 문장이 이 소설의 핵심을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신용카드 등장한 이후 사람들이 아주 무분별하게 빚지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우리 그런 용어 쓰잖아요. 카드 돌려막기, 카드 깡, 이런 예. 말 쓰잖아요. 이런 이제 부작용이 아주 만연하게 된 건데, 네. 저도 사실은 그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네. 그 카드 빚을 지고 살아본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예, 아주 이 얘기가 남 얘기 같지가 않더라고요.
교수님은 미국에 몇 년이나 계셨죠? 유학하실 제가 때? 12년이나 있었는데, 12년. 예, 아이고, 그러니까 박사학위까지 다 받으시는 것까지 예. 따져서. 그때 어, 그 어려운 이제 유학 생활을 할 때 네. 아주 그 뭐 카드 없으면은 아 이거 어떻게 살까 뭐 이럴 정도로 저도 살았는데 한도가 뭐 많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유학생인데.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놀랐는데 예. 그래도 이제 꼬박꼬박 갚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어느 날 카드가 날아왔는데 예. 10만 불 한도 10만 불짜리가 날아왔어요. 10만 불이요? 예, 1억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지금으로 따져도 1억 뭐 1억 1천만 1000에서 원? 1억 예. 2천 정도 되는 건데 그러죠. 근데 그 예. IMF 당시셨잖아요.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그래서 이제 얼마 거의 한 어려웠는데 2억 가까이 안 됐나? 맞아요. 맞습니다. 2억 세상 2억 넘었죠. 교수님 죄송한데 그 동그라미를 하나 잘못 쓰신 거 아니세요? 제가 한 10만 10번은 세 봤어요. 10만 불이 진짠가 아니라 만 불 만 아니에요? 불 아닌가. 만 근데 불도 뭐 적지 않은 그때 돈이죠. 제가 아니 느낀 게 유학생 인제 입장에서. 그러니까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야 이거 카드 참 무섭구나.' 예. 어. 이거 뭐 유혹이 올 거 아니에요, 어려우면은. 그 어떻게 하셨어요? 그 카드 그 뭐 아이 뭐 다 비단지로 잘 쓸 수는 없죠. 예. 네. 잘 인제 하고 왔는데 다 갚고. 예 어쨌거나 그런 걸 만약에 그 안 보는 갚은 게 있으면 귀국이 안 되죠. 아니요. 제가 듣기로는 귀국은 돼요. 근데 예. 다시 미국에 못 들어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끔 예. 이렇게 많이 있으면은 다 쓰고 음. 도망 나오고서 인제 "난 미국에 절대 안 가."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아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국가망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이 제일 그건 해안 서는 안 되죠. 되는 짓이죠. 예. 그럼요. 예. 그 진짜 화차 타요. 맞아요, 맞아요. 그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그런 어떤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어떤 뭐 부조리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회파 추리 소설로 분류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전형적인 아주 사이파 또 추리 본인도 소설이고요. 마스모토 세이초의 영향을 받은 장녀다라고까지 그렇죠. 말씀을 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제 뭐 이런 그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네. 이 자본주의 사회에 만연한 어떤 소비 심리, 음. 허영심 이런 거 인제 음. 경종을 울리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인제 사회파고요. 네. 또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대중 소설로서도 아주 음. 그 오락성이 뛰어나고요. 완벽한 네. 소설입니다. 10년 전의 평가와 정반대인 거예요, 그러게 교수님의 말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놀랍다니까요, 네. 아주. 그러면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화차가 이렇게 재미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 이게 그 소설을 단순하게 만들어 버리면 좀 재미가 없습니다. 음. 근데 이 소설도 이 피해자와 가해자, 뭐 선과 악이 등장하는데 그런 걸 단순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아, 이 피해자인데 이 사람이 분명히 진짜 피해자인가? 음. 가해자인데 진짜 가해자인가? 뭐 이게 선과 악이 어떻게 뭐 진짜 선과 악인가? 음. 이런 어떤 그 혼란을 주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상대적인 거죠, 뭐. 그런 거죠. 예. 예. 그래서 인제 더 좋았고요. 또 이 실종된 한 여인을 쫓는 형사의 시점을 중심으로 인제 전개되거든요. 음. 근데 중간중간에 그 여성 어떤 여주인공의 심리, 어떤 쫓기는 심리 그런 음. 걸 인제 서술해 나가는데 그리고 그 여성과 관련되는 사람들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인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네. 그녀에 대해서 인제 기술을 하거든요. 음. 근데 아주 이게 이제 오싹할 정도로 아주 뭐 그 가해자라고 하는 여자가 어떻게 보면 애처롭고 또 음. 인간적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독자들로 하여금 아주 감정이입하게 해 아. 주는 소설이었어요. 그렇죠. 이 화차는 그 영상으로도 만들어졌잖아요. 예. 예. 그거 좀 이 설명해 주시죠. 영상물이 아주 재미있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TV 아사히에서 1994 년하고 2011년 두 번 만들어졌고요. 그 원작에 충실하게 아주 무난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봤는데 요거 인제 드라마라는 거고요. 드라마고요. 그럼 일본에서 한 편으로 만들어지진 않았겠네요? 한 편으로 만들어졌어요. 아 그래요? 예. 드라마인데. 1회 드라마고요. 근데 예. 한 2 시간짜리. 네네. 예. 그래서 꼭 영화처럼 근데 그걸 영화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뭐 드라마라고 근데 표현하더라고요, 일본에서. 왜냐면 아. 텔레비전으로 방영됐기 때문에. 일본에서 드라마라고 안 하지 않아요? 도라마라고 하지 않나요? 도라마. 맞아요. 예. 근데 이게 한국에서 영화가 아주 대단합니다. 이게 네. 2012 년에 그 개봉을 했고요. 네. 그 250만 관객들 정도로 인기가 꽤 있었고요. 중박은 친 거네요. 그러죠. 네. 예. 그래서 이게 변영주 감독의 작품이고 음음. 그 이선균 씨, 김민희 씨, 조성아 씨 이렇게 세 명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고요. 예. 이게 재밌는 게 그 미야비 미유키 여사가
영화 개봉할 당시에 축하 영상도 보내왔어요. 아, 그래요. 예, 이거 아, 뭐 어디 이분이 쉽게 정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 한국에 관심도 많고 굉장히 관심 많아요. 또 예, 한국 영화의 열렬한 팬, 봉준호 맞습니다. 감독 뭐 비롯해서 맞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작품 만든다니까 그냥 바로 또 만들어서 보내죠. 그러니까요. 예, 예. 깜짝 놀랐어요. 예. 이 영화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게 그 한국 영화상에서는 무슨 고속도로 휴게소인가에서 없어지는 걸로 나올 거예요, 아마. 처음에 딱 네, 그렇게 시작하는데 비가 오는데 아주 그렇죠. 그 인상적이죠. 네. 예, 우리 교수님이 또 영화에도 일가견이 있으시기 예, 때문에. 좋아하죠. 네. 예, 요거 한국에서 만든 영화도 상을 받았군요. 예, 그 부일 영화상에서 여우주연상 김민희 씨가 받았고 네. 백상예술대상에서 그 변영주 감독이 감독상을 탔고요. 음. 이 또 일, 소설하고 음. 비슷한데 네. 끝이 소설이 이제 무난하게 끝나는데 영화는 네. 아주 충격적으로 끝나가지고 아, 좀 다르고 영화도 좋더라고요, 저는. 예, 거기까지만 말씀을 해주셔야 예. 될 것 같아요. 이게 재밌는 게 그 미야베 미유키 여사가 그 인터뷰 중에서 그 한국 영화 화차를 언급한 것이 있거든요. 어, 근데 아주 재밌습니다. 한번 소개해 주시죠. 화차를 정말 훌륭한 영화로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이때까지 만들어졌던 어떤 영화보다도 한국에서 만들어진 화차가 정말 좋아요. DVD로 몇 번을 돌려봤는지 몰라요. 마땅히 볼만한 게 없으면 화차 봐야지 하고 볼 정도였어요. 영화가 너무 멋져서 변영주 감독님을 뵀을 때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때 저는 감독님에게 전부 맡겼는데 마지막까지 시나리오를 20번 이상 수정하셨다고 듣고 놀랐어요. 저도 물론 원고를 수정하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20번까지 한 적은 없거든요. 그렇게 계속해서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기 때문에 영화가 근사해진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예. 정말 팬심이 묻어납니다. 그렇죠. 예. 근데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는 예. 그 원작하고 이제 달라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러시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렇기도 했고 또 네, 어떤 때는 네. 뭐 그거는 이제 자기 손 떠난 거다. 그렇게 음. 얘기하기도 했고 그때그때 달라요, 그죠? 근데 미야베 미유키는 본인 작품하고 완전히 다른 결말인데도 불구하고 예. 영화가 근사해졌다. 그러니까요. 라고까지 표현을 했고. 참 이걸 또, 친근하신 분이죠. 예. 그러게요. 예. 아니, 뭐, 마땅히 볼 거 없으면, 화차 봐야지 하고 계속 봤다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예. 이거는 마치 이제 교수님께서 하신 강의를 예. 다른 버전으로 계속 보신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게요. 예, 굳이 예를 들자면. 예. 이 책 뒤에 무슨 평론가 해설도 예. 있다면서요? 예. 사카타 마코토라는 분인데 이것도 좋더라고요. 한번 소개해 주시죠. 나는 이 작품이 틀림없이 나오키상을 수상하리라고 생각했다. 섭섭하게도 그 예상은 빗나갔지만 그것은 아마 심사위원들이 경제와 관련된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돈을 모르고는 현대사회를 읽을 수 없다. 그 부분을 스릴 넘치는 스토리에 멋지게 용해시켜 그려낸 미야베이의 필력에 혀를 내두를 뿐이다. 빚더미에 빠져 호적되는 사람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화차를 읽고 나면 분명히 그런 사람들에게 한 발 가까이 다가가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현대 일본을 향해 입을 벌리고 있는 그 깊은 지옥의 시면에 전율할 것임에 틀림없다. 예. 예. 이 평론가가 너무 과하게 목소리를 냈네요. 딱 평론가 목소리입니다. 예. 이 작가 후기에 또 재미난 부분이 있다면서요? 예. 미미 여사가 이제 직접 이 화차에 대한 후기를 썼는데 네. 거기에 뭐 아주 담백하게 썼어요, 짧게. 근데 거기에 이런 거를 쓰셨더라고요. 이제 이 책을 쓰는데 도움을 준 여러 사람을 이제 언급을 나오죠. 하잖아요. 예, 예. 예.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개인 신용 문제를 다룬 거니까 그런 조언을 해주는 이제 변호사 누구누구 회생 뭐 전문 선생님, 변호사. 예. 예,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네. 그 중에 히가시노 게이고가 등장합니다. 왜요? 뭘 도와주셨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물론 짧게 한 줄 등장하는데 네. 뭐냐면 오사카 사투리에 대해 조언을 상세히 해줘서 고맙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좀 유머러스한 분이네요. 익살 맞은 굉장히 분이 재밌어요. 있어요. 네. 왜냐면 이게 오사카가 또 등장하거든요.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오사카 이제 사람이잖아요. 히가시노.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근데 미미 여사는 완전히 도쿄 토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사카 사투리를 좀 써야 되는데 누가 주변에
있나 보니까 이제 히가시노 게이고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굳이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도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희 그 프로그램 타이틀이 더 히가시노 게이고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아닌 분의 그 작품을 골라도 히가시노 게이고는 꼭 등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독자 서평도 있군요. 예, 소개해 주시죠. 정말 추리소설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이 책을 시작으로 나는 미야베 미유키에게 빠져들었고 한국에 출간된 모든 책을 다 섭렵하게 됐다. 이 책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공포소설이 아니다. 미야베 미유키를 사회파 소설이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너무나 심각한 카드 대란에 대해 신랄하게 꼬집어주고 개인 회생, 파산 등 자칫 잘못하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완벽하게 해줬다. 영화도 충격적으로 느꼈는데 소설은 또 다르네요. 마지막 엔딩까지 손에서 놓기 어려워요. 또 섬뜩하면서도 묘하게 여운이 남는 책. 예. 그런 독자 서평들이 예. 있었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화차 총평해 주시고 맺겠습니다. 예, 이 화차는 현대 사회 문제의 심각한 부분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주면서도 추리 소설로서의 긴장감도 아주 극대화시켜준 수작 중의 수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소설을 계기로 우리 방송에서도 아주 자주 다뤄야 하는 이 작가가 미야베 미유키 여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정말 더 미야베 미유키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러게요. 예. 작품이 많다는 게 많아요. 예, 그게 또 매력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